안녕하세요. 포인터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메모리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포인터가 가질 수 있는 주소값의 범위가 1부터 42억 9천만이라고 하셨는데 메모리 하나 크기는 1바이트라고 해주셨고 42억 9천만은 2의 32승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크기는 2의 32승 곱하기 1바이트 해가지고 1테라바이트가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포인터가 가질 수 있는 주소값의 범위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네요. 포인터가 가질 수 있는 주소값의 범위가 잘 이해가 안 되신대요. 이걸 제가 그 텍스트로 작성을 하려다가 질문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포인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니까 질문 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혹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이해를 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되냐면 결국은 이진수에 대한 이해예요. 주로 이진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면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어느 순간 아 하고 깨우침이 오실 수 있어요. 천천히 제가 얘기를 순서대로 확장해 가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면 on, off예요. 껐다, 켰다. 그 다음에 문을 연다, 닫는다. 참거짓을 나타내요. 참이냐, 거짓이냐, 맞냐, 틀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을 하려면 1이냐, 0이냐만 있으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on이면 1, off면 0, open이면 1, close면 0, true면 1, false면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경우의 수에서는 이해되셨죠? 요거 하나 나타내는 거 요게 뭐냐?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이진수예요. 이거를 바이너리 디지트 비트라고 하는 거죠. 요 개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늘어났습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사지선다형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지선다형. 답이 1, 2, 3,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인 거죠.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되는 구조는 이진수란 말이에요. 2개가 있으면 되죠.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저장을 하려면 즉 비트라고 그랬죠. 비트가 2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 0, 0, 1, 1, 0, 1, 1 이렇게 저장을 시키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0, 0이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이거 1이야. 그 다음 1, 0은 요거야. 요거는 이렇게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음은 하나 더 늘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개가 됐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8개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요? 8개죠. 그러면 이걸 이진수로 역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진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 3개 있으면 돼요.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이렇게 하면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0, 0, 0이 들어오면은 작은 도, 그 다음에 0, 0, 1이 들어오면 레가 들어오면 0, 0, 1 이렇게 다 일일이 매핑 시켜 놓을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8개의 경우의 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비트, 이진수, 3자릿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8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늘려가 보겠습니다. 혹시 감이 오셨나요? 학생 수가 256명이 있습니다. 한 학년에 25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각각을 저장하려고 그래요.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해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가 몇 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감이 오셨어요? 이진수로 8개가 있으면 서로 다른 256개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0, 0, 0, 0, 0, 0, 0, 0 하고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는 1, 1, 1, 1, 1, 1, 1, 1 이렇게까지 해서 256명의 학생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회사에 직원 수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 너무 많군요. 6만 명이라고만 하겠습니다. 7만 명은 너무 많아요. 저장에 넘어섰군요. 6만 명입니다. 6만 명. 6만 명의 직원이 있으면 각각 우리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번호, 사원 번호, 사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6만 명의 직원을 분류하기 위해서 각각 고유한 번호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번이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진수가 몇 자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의 16승입니다. 2의 16승은 6, 5, 5, 3, 6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65,536개의 경우의 수, 정확히 표현하면 이 정도 직원까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2의 8승을 256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바이트 처리할 때 1바이트라고 약속이 사실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1바이트 그러면 요거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1바이트다 그러면 요거 8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저장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씩 저장할 수 있는 걸 비트라고 그러고, 비트가 8개가 모여 있는 걸 우리는 이거를 1바이트라고 하자고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직원 수가,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쪽에 거는 직원 수가 있는 거고, 이 직원을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요. 이쪽에는 직원 수가 있고, 이 직원 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65,536명의 직원들까지 저장을 하려면 2의 16승, 즉 2바이트죠. 2바이트. 1바이트가 2의 8승이니까 2의 16승은 2바이트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크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보세요. 이번엔 지구촌 인구가 지금 한 7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43억 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그러면 43억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한 명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유 번호가 몇 개가 있으면 이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몇 개가 있으면 고유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게 2의 32승이 되는 겁니다. 2의 32승이면 42억 9천만까지를 저장을 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0으로 채우고 여기서부터 또 1로 다 채워지는 여기까지 0000000부터 1111까지 해서 각각 고유 번호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 인구수가 넘어가면 이제 요 크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요 크기를 더 늘려야 되겠죠. 요 크기를 여기다가 더 이렇게 하나를 더 늘려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번지수예요. 메모리 번지수가 0번지서부터 42억 9천만 번지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43억 번지까지 대략 있어요. 요거 하나의 크기는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하나에다가 문자 하나 저장할 수 있는 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번지수가 0번지서부터 대략 42억 9천만 번지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략 잡아서 43억 번지까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32비트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64비트라고 한다면 64비트 체계에서는 이 메모리 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64비트면은 정확하게 1844경이에요.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대로 경우의 수를 다시 가서 보세요. 저 메모리를 저장을 하려면 0번지서부터 43억 번지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요거의 변수 하나의 크기가 요거의 크기는 저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몇 바이트라고요? 2의 32승 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장을 하려니까 요거를 2의 32승을 다르게 표현하면 4바이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번지수는 0번지서부터 42억 9천만 번지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저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의 크기가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수라고 한다면 4개를 차지하겠죠. 인티전 4바이트.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거 한 칸 차지하겠죠. 문자니까 캐릭터. 더블이라고 한다면 이거 8칸 차지하겠죠. 그러면 여기 시작 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번지수 또는 여기 번지수, 이렇게 번지수가 있겠죠. 이 번지수를 값으로 갖는 거예요. 이 메모리상의 어떤 주소, 번지수를 값으로 갖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터 변수예요. 메모리 어딘가의 주소 값을 값으로 갖는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그럼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메모리 사용을 하죠, 당연히.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를 똑같이 사용을 하지만 C 언어와 C++에서만 이 메모리를 제어하도록 포인터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직접 저장을 할 수 있고 제어도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32비트 체계에서는 나올 수 있는 메모리 번지의 수가 0번지서부터 43억 번지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번지 수를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메모리 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4바이트가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0번지서부터 65,500 여기 6535번지까지 즉 2바이트 체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16비트 컴퓨터인 거예요. 그러면 요 메모리 크기도 16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예, 그럼 그 전으로 넘어가면요 8비트 컴퓨터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8개의 비트만 있을 거고 여기도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8비트는 저장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높아심을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대상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요 대상 중에 어떤 값 하나를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값 하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 메모리 구조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